결국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거는 이병철 변호사님. 지기현 재판부가 엉뚱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사태까지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지난 3월 7일이잖아요. 구속 취소, 날짜, 시간 등등 해서 그거는 석방이 아니고 법망을 찍어 놓은 대탈옥이다. 저 때문에 그때부터 탈옥이라고 다 하더라고요. 탈옥. 네. 그런데 그 어떤 분은 또 너무 저기 쟤들이 너무 불량하니까 합법적인 탈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 유시민 작가님도 우리 오 선생님하고 같이 그 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그분도 사람이 선량하니까 합법적 탈옥이라고 표현하시는데 탈옥이 합법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법을 그냥 깔아뭉개고 법망을 찢어놓은 거라는 법 거지. 철조망을 그냥 지어 뜯고 나온 거거든. 땅굴 파고 놓는 그 영화에 놓는 것보다 훨씬 더 불량한 거지.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기현이가 스타트를 끊고 바로 심우정이가 받아주고 적시한 거 포기. 예. 그런데 제가 그때 또 여기 나와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을 텐데 이거는 엄청난 작전 세력이 앞으로 계속 이런 짓을 벌일 거다. 그런데 다행히 그저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완규 등 2명의 네. 알박기, 네. 이제 그게 일단은 좌초가 됐는데, 그렇죠. 네.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지기현이가 재판하는 지하로 들어와라, 촬영도 하지 마라. 이제 촬영은 이제 하는 걸로 바뀌었죠. 어차피 그것도 이 판사들이 겁이 엄청 많거든요.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걱정하지. 예. 공부만 한 놈들이잖아. 얘들이 뭐 홍장원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뭐 무술을 했어요. 뭘 했어요. 전쟁 나면 맨 먼저 도망가는 애들이야. 범생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아니 촬영도 못해. 그래서 이제 내가 법을 찾아봤어. 이제 법 위반이 돼야 요 새끼를 내가 고발을 하라고. 당연히 나오더라고. 대법원 규칙에. 네. 예, 그 법정 촬영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 있어요. 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피고인의 일단 의사를 물어야 되고 그러나 뭐 부동의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면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재량으로 돼 있어요. 네. 재량이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그게 아니야. 대법원 판례가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누적된 선례가 있을 때는 결정내가 재량권은 0으로 수축하고 의무가 발생한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선례가 4건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못지않게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재량권은 없는 거야. 그러면 과거처럼 그걸 선례 구속성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 법칙이 그 대법원 판례예요. 에 따라서 이놈은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야. 그게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두 번째, 와, 이 양반 굉장히 변명하는 게 이 새끼가 구차한 게 변명이 이런 변명했잖아요. 기자단에서 너무 늦게 신청을 해서 그랬다. 그래서 늦은지 아닌지 내 또 따져봐야 되겠다 해서 그 법규를 다시 봤어요. 했더니 당일 재판 전날까지 언론이 신청하면 된다 돼 있어요. 그게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 10시 재판이니까 일요일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동아일보가 그 기사를 냈던데 금요일 오후 3시에 냈으니까 엄청나게 여유 있게 낸 거지. 그랬더니 이 지기현이가 또 뭐라고 변명을 때리냐 하면은 그날 제가 재판이 있었다, 오후까지. 그래서 내 방에 왔더니 저녁 7시였다. 퇴근 시간이었다. 씨발 말이 돼요, 그게. 공무원이니까. 그때 그 변호인한테도 물어보고 하면 되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해도 돼요. 중요한 재판인데. 그럼 토요일은 공휴일이라서 나는 놀아야 된다. 그거 개소리지. 그래서 제가 완전 열받아갖고 이 새끼, 그러니까 지가 그 윤석열이 풀어줄 때 날짜 아니고 시간으로 해야 된다. 나도 이제 시간을 따져봤더니 금요일 오후 3시더라고. 그러면 한 70시간이 남아있는 거야. 그게 완전히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 새끼는 공무원이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거짓말까지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누구의? 기자단의 취재할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거죠. 딱 부러지는 거야. 역사를 기록할 권리.
그렇죠. 네, 좀 괜찮았어요. 네. 요즘 잘 나가시던데. 그래서 제가 바로 고발 때렸거든. 네. 그리고 때렸어요 이미? 네, 공소시효 온라인으로. 온라인 때렸어 밤에. 이미. 네, 잘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법조 기자단들한테 배포했군요. 예. 임마한테 전달해라. 귀에 들어가도록. 네. 내가 근무하고 휴대폰을 모르니까. 네. 기자들이 다 전달했대. 했겠지 중앙지방. 당연히. 예. 그랬더니 이 새끼 쫄아가지고 이제는 또 촬영 허가한다. 그 지하주차장 아니, 들어가서 지하- 그거는 네. 뭐냐? 그거는 기현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주차 이거는 고등법원의 청사 관리가 청사 있기 때문에. 전체 예. 관리 주체가 하는데 그게 이제 중앙지법하고 서울고법이 붙어 같이 있기 있거든요. 때문에.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임마 이건 뭐지? 해서 보니까 김대웅인데 이 친구는 지난 1월 달에 서울고등법원장이 됐어요. 뭐 당연히 서울법대 나오고 그런 놈이야. 네. 임마 이거는 왜 계속 지하로 가게 하나? 네. 하도록 하지? 임마는 무슨 네트워크가 뭐지? 네. 임마를 고등법원장으로 1월 달에 네. 승진시켜준 놈이 누구냐? 네. 대법원장이에요. 네. 그렇겠죠. 대법원장은 윤석열이가 임명한 완전한 그렇죠. 윤석열이의 극우파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야. 이건 한통속이지. 네. 그런데 고등법원장은 지금 이름도 모르시잖아요. 김대웅인데. 사람들 나도 모릅니다. 찾아봐서 예. 알았어. 그러니까 이름이 숨겨져 있고 하니까 끝까지 이제 끝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두 번째에도 지하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준 해준 것 거죠. 같아요. 네. 그런데 임마도 이름이 공개되고 하면 이제 세 번째는 또 못할 수도 있어. 그럼 지기현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지기현 판사가 그렇게 보통 하라고 보통 사람들은 특혜를 준 아니지. 지교의 자기 법정이니까 자기와 관련된 피고니까 자기가 그런 오해 받기 싫으면 자기가 고등법원장한테 맞아요. 자기가 말하면 되지. 맞아.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말. 자리에 앉은 거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피고인이 어떻게 그것도 뒤에 숨겨줍니까? 그런 경우 저도 숨겨집니까? 71년 만에 처음 봤어요. 71년 만에 처음 모든 게 봤다. 71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예. 후속 취소가 71년 만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단들이 많으니까 이제 앞줄도 있고 뒷줄도 있으면 피고인은 맨 앞에 판사 제일 가까운 데로 앉아야 돼요. 예, 예. 표정도 봐야 되고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뒷줄에 앉았다면서요. 그 알아서 둘째 줄에. 본인이 뒷줄에 앉고 아무도 제지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러면 해야지. 판사가 앞에 앉으세요. 그렇지. 라고 잘 했어야죠. 보이도록 예, 하는 게 맞는 거고. 당연하죠. 그리고 나는 그거는 뭐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뭐 관례상 다 그렇게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는 형사소송 법 조문을 정면으로 위반을 하는 게 인정신문할 때. 그러니까 이름이 뭡니까? 그 주소가 어딥니까? 본정치 요새 등록 네, 기준지가 그렇죠. 어딥니까? 네. 이렇게 직업이 뭡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씩 물어보도록 법률에 돼 있습니다. 네. 규정이 돼 있구나. 형사소송 법률에 인정신문이라는 조항에 재판장은 피고인의 본적 주소 생년이 등등등등등을 직접 물어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물어야 돼요. 네. 구두로. 네. 그리고 육성으로 답을 듣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가 다 이건 맞지 하니까 그것도 조폭두목 끄덕끄덕. 마피아 두목처럼 이래가지고 그거는 형사소송법 위반이에요. 그렇구나. 예, 예. 말씀 들어보면은 법규 위반 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내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전부 직권남용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이 과정이 아니, 저는 공정하지 저 않은데. 법원에서 지하주차장 들어가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네. 아크로비스타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맞은편 바로 그렇죠, 법조타운이잖아요. 그 쪽문이 있어요. 맞아요.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와서 차 타고 쏙 들어가면 돼요. 걸어와도 돼요. 경비가 걸어가도 길 하나만 건너면 그러니까 네. 거기에요. 회생법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차 가지고 길 하나만 이렇게 건너가지고 그냥 법조타운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길 조금 내려오면 서울중앙지법이에요. 그러면 거기 앞에 가가지고 내려주면 되잖아 그냥. 그렇죠. 그럼 그럼 뭐가 겁난다고 그 지하로 다시 과거에 들어가냐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뭐 예. 집이라도 멀면은 이해라도 하고 뭐 그리고 누가 지금 중간에 뭐 막는다고 이재명 하지만. 대표라든가 뭐 조국이라든가 유명한 정치인들 다 재판 있을 사진 찍히고 때마다 기자들한테 문담하고 그 사진 찍고 하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포토 라인이 있습니다. 포토 라인이 있어요. 예. 그 하면 되지. 지가 뭔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그 신청하는 사람도 참 염치가 없고 뻔뻔한 사람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피의자 인권 보호하겠다고 규칙을? 법무부 네. 규칙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 네. 포토라인 안 써도 될 수 있게. 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되니까 윤석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국민 알 권리 때문에 그거 그냥
그 소환 조사하는 거나 이런 거 통보 안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도 그것도 다 공개 고쳤어요. 소환으로 다 바꿨잖아요. 지들이 바꿔놓고 난 자기는 다음에 예외야. 예. 자기는 그거 보호받겠다고 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쏙 들어가는데 이 얼마나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황당무계한 일이 어제 있었는데 윤어게인이란 걸 주장을 하면서 네.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공지글이 뜨지 않았습니까, 강준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도 윤아기한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스펠링 스페링이라도 좀 틀려가지고. 제대로 좀 저는 사실 그것도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아기야. 근데 윤아기한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자꾸 청년하고 뭐 청년 변호사 이렇게 쓰는데 제가 그걸 검색해 보니까 배우철 변호사 77년생입니다. 49살입니다. 청년은 아니다. 무슨 청년입니까? 예. 김계리 40 넘었습니다. 무슨 청년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씨가 그거 동의했더만 그 자기 파면 당한 날 그거 동의했다고 기사가 다 났어요. 근데 네. 마치 본인은 뭐 윤버지 아버지 역할만 하겠다. 그리고 자발적인 청년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왈왈 이거지. 윤버지. 그러니까 제가 네. 볼 때는 그 변호사들이 정치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100%죠. 예, 정치하고 싶은 욕심이 이렇게 돈도 뭐 굴뚝 거의 뭐 몇 번 못 같은데 받았던데. 아니, 지금 이 타이밍에 맞아요. 우리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욕심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청년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라고 하는 그 망상과 착각 속에 빠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해도 돼.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아는 거지, 이 친구들은,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시겠지? 상황도 파악 안 한 상황에서 자기네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서 덜컥 했다가 국민의힘에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발을 갑자기 쑥 뺀 거지, 사실은. 아니 근데 저는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제 예를 들면 이분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압박이 하도 빗발쳤다고 주장을 하는데 송내가 진짜로 이렇게 압박을 빗발친 만큼 이렇게 이 신당 찬당을 반대했을까 의심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이제 깜짝 놀랄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그랬잖아요. 윤석열 나와가지고 어퍼컷하고 돌아다니면은 바로 조기에서 망치는 거다. 근데 지금 어퍼컷 하려고 지금 주머니에 손 뺀 거거든요, 지금. 근데 정말 염치 없다. 저 정말 뻔뻔하다. 진짜 양심이 있으면 파면당했으면은 조용히 집에서 밖에 나오지 말고 무릎 자숙을 꿇고 해야지. 자숙을 해야지. 지금 나와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 무슨 깡패 두목처럼 개인 경호원들 5명 끌고 지금 뭐 앞그룹 비슷하 돌아다니고 잠깐 순시하고. 순시하고 말이야. 저는 정말로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진짜 이거 다 특검으로 싹 하나 낱낱이 밝혀가지고 네.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한테 뭐 꼼꼼하게 뭐 누구 다 물어야 된다. 아니 그리고 이번주 변호사님 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그 변호사들이 돈을 적게 받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헌재까지는 그래도 승부를 걸어볼 만한 판이라고 봤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열심히 적은 돈으로 일했다고 하지만은 네. 형사 재판이 굉장히 길 것이고 네. 다수의 수사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단이 의리를 지킬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지금 변호인단으로 한 10명 정도 있지 않나요? 네. 형사재판? 10여 명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김계리 네. 뭐 그런 사람들하고 네. 비슷할 텐데 계몽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음. 거기에 공천을 받으려고 끝까지 그럴 하기는 거예요. 할 거예요. 네. 끝까지 하긴 할 것이다. 근데 중간에 그만두면 더 쪽팔리거든. 모양이? 어차피 돈은 몇 푼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 형사재판에 몇십억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구요? 이명박 전 대통령 한 20몇 억인가 쓴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자기 이명박 형사재판 대통령도 평가할 때는. 뭐 제가 잘 아는데 그 법무부인 바른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네. 바른은 상당히 실력 있는 로펌인데 네. 그 바른의 대표 변호사 그 당시에 강훈 대표 변호사님을 민정이 있었던 청와대 거죠? 네. 그에도 또 뭐 앉혔고 비서관으로 또 바른에 있던 변호사들을 요직에 많이 앉혔어. 그래서 사실 돈은 별로 안 줬어요. 이명박이 누군데 절대로 돈 안 줬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저 그 얘기 듣고 짜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랬다고. 아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국힘이 어쨌든간 윤석열 신당의 그런 창당 움직임들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어제 이제 그 8명의 1차 경선 통과자들 조편성도 완료를 해서 오늘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틀간 이제 뭐 토론도 한다는 건데 전반적인 추이를 보니까 김문수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하얀 곡선 분명히 맞아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일단 김문수 캠프 다녀온 사람 말 들어보니까 확실히 새가 죽었다. 기가 죽었다. 기가 죽었다. 근데 이런 말 돌잖아요. 김문수 캠프에서 한독수를 외치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를 처음에 파면되기 전까지는 김문수가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김문수라든가 국민의힘 후보로는 약하니까 밖에서 한독수 카드를 만지작 거리니까 그 현역들이 지금 한독수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54명이면은 거의 국민의힘 딱 절반이네. 108에 54니까. 그러니까 계산하기도 좋네. 근데 그 이분들이 가 있으니까 김문수가 확 힘이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간에서는 빅4에 들어가는 게 사실 지금 김문수와 나경원이 누가 3등 4등을 하느냐 이게 또 관건으로 느껴지는 그래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3, 지금 4등 전쟁이 시작됐다. 나경원과 안철수 둘 중 누가 4등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상 또 아시는 분들은 3등 4등을 누가 김문수가 하냐 나경원이 하냐 이런 정도에 이르렀다. 1, 2등은 누군데요? 1, 2등은 이제 아무래도 탄핵에 홍준표. 찬성했던 홍준표가 될 거예요. 반대했던 네. 그 주자들이 되는 거예요. 한동훈. 근데 이게 너무 슬픈 일은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근데 한국갤럽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는 건데 안철수 나경원이 안 잡혔어 숫자가. 숫자 안 나와. 빵으로? 숫자가 안 잡혀가지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근데 지금 얘기한 게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체 지지율로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지지율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2월 2주차부터 제가 지금 숫자를 보고 있는데 그때 34%였는데 지금 38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제일 높은 숫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주자들이거든요. 김문수 7, 홍준표 7, 한동훈 6, 한덕수 7. 그리고 그 다음에 없어요 이름이. 너무 슬픈 일이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많이 바뀌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가 올라왔죠. 14에서 20이 됐어요. 올라왔어. 예. 대신에 김문수 후보가 27이었거든요. 근데 네. 18이 나왔어요. 떨어지고 떨어졌네. 그리고 한동훈이 13에서 16이 됐고요. 올라갔죠. 네. 한독수가 6에서 20이 됐어요. 우와. 그 이 얘기는 다른 사람 다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김문수 지지율만 뚝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지금. 그 김문수 지지율이 한동훈 쪽으로 옮겨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을 왜 김문수 캠프에서 데려갔겠어. 위장 취업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독수 쪽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자 경선 통과하고 양자 결선까지 그렇게 갈 정도는 그래도 김문수를 지지해줘야 해. 그 지지를 얻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가서 한독수가 출마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예. 국민의힘 후보들 진짜 용기 없습니다. 나 같으면은요. 이런 그 한덕수라는 그 작당을 모의를 하고 있다면 야 국민의힘 후보들 다 모여 야 주은표 뭐 한동훈 뭐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서약식 하자 뭐 우리 중에 누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한덕수하고 절대로 안 단일화는 된다. 없다. 요 정도는 결기를 그럼 보여주고 공당의 그 전에 또 후보들이라면 지도부도 이 정도를 보장을 해줘야지. 안 그러니까 위장 취업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이거 하겠어 사실 바보들이에요.